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저는 2018년도에 피아노 교수학으로 박사 학위를 마친 이후에 특히 초보 성인 아마추어 분들부터 거의 프로급에 가까운 실력자 아마추어 분들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음악 실력을 올려드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관심을 갖고 개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특히 악보를 정말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한 콘텐츠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는요, 나는 음악을 이제 처음 관심을 가지고 악보라는 거를 읽게 됐어 하는 분들에게 악보를 보실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한 그 사전적인 지식이 필요한지 그걸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요. 악보를 기본적으로 보셨을 때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기본적인 용어들과 그 다음에 기본 개 이름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음악이라는 거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리듬, 가락, 화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악보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것이지만 왕초보로서는 상당히 많은 지식들을 단시간 내에 익히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처음에 우리가 음악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리듬, 가락, 화성이라고 지금 제가 제시해 놓았죠. 리듬이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 축구에서 우리가 응원할 때 하는 그런 응원 구호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할 때 보면은 대한민국 하면서 대라는 글자를 되게 길게 빼고요. 한은 짧게 가죠. 대한. 그 다음에 민국 이렇게 하면 이 민국은 규칙적으로 딱딱 끊어주면서 어떤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제 음악에서 말하는 표기법으로 하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표는 길이가 대한 하면서 대가 약간 길게 빠지고 얘는 짧게 빠져요. 그리고 얘는 규칙적으로 딱딱 이건 아직 이제 전혀 배우신 상태가 아니니까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음악에서 그 특정 음의 길이가 길고 짧고 이렇게 조화롭게 조화가 되는 어떤 규칙을 가진 패턴, 이걸 바로 음의 길고 짧음, 이것을 리듬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락이라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멜로디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반짝반짝 작은 별 하면 어떤 음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어떤 흐름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멜로디를 바로 가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멜로디를 음을 하나씩만 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밑에 반주를 일명 깐다고 하는데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 단순한 멜로디 밑에다가 음을 2개 이상, 여기서 지금 3개를 동시에 치고 있죠. 이렇게 2개 이상의 음을 동시에 쳐서 울리는 이 상태, 요걸 바로 화음이라고 하고, 요걸 화음이 연속이 된 이런 형태가 일어나면 이걸 바로 화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음악을 이루는 데에서는 어떤 음의 길고 짧음이 있고 그 다음에 멜로디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 이 멜로디를 아름답게 바치는 이런 화음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화음이 이제 연속이 되면 이제 화성이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악보를 딱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줄이 5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보통 음 높이를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이 되는 5개의 줄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이 음을 동그라미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음에 이렇게 이걸 줄이라고 하고요. 요 사이에 거를 칸이라고 해요. 그래서 줄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칸 사이에 이렇게 딱 끼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은 보통 이렇게 줄 아니면 칸으로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 기준점보다 더 낮은 음이 있을 수 있고 더 높은 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5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제가 올라간 이 방향이 음이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피아노상에서는 이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음을 땅 치면 이제 소리가 바로바로 나오니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제 느껴지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면 음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이 기준점을
에서 음이 내려가면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보상에서는 화살표가 올라가면 음이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내려가면 왼쪽으로 음이 낮아지는 거죠.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악보를 보면 어떤 걸 되게 많이 보실 수 있냐? 이렇게 5선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5선 위에 템포가 지정이 돼 있어요. 이건 보통 예전에 이제 이탈리아가 음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오랫동안 음악 시대적으로 지배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템포라는 거 곡의 빠르기를 말하는데, 곡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도 있고 느리게 진행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떤 기준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탈리아 말로 용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악보를 보시면 이 5선 위에 이렇게 뭐 알레그로라고 이걸 읽는데 빠르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빠르기를 표기하는 용어가 하나 적혀 있을 거고요. 이건 이제 기초로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용어는 계속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옆에 여러 가지 뭐 피아노뿐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악기 하실 때도 볼 수 있는 건데, 요건 이제 4분 음표라고 해요. 요렇게 표기하는 어떤 음의 길고 짧음의 이제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음표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특정한 음표가 이렇게 있고 이게 이꼴이라 돼 있으면 이제 같다는 뜻이잖아요. 6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게 뭐냐면 1분 안에 이 4분 음표 요 음표 하나를 60번을 치는 거야 라는 어떤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올라가면 1분 안에 120을 하니까 되게 빠르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30이 되면 되게 느리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숫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구글이라던가 이렇게 메트로놈 하면은 어떤 그런 수치가 나오는 약간 기계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다 이 숫자를 집어넣으면 딱딱딱 이렇게 메트로놈이라는 그런 빠르기를 조정해주는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빠르기를 조정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악보 위에는 대체적으로 템포, 곡의 빠르기에 대한 용어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5선이라는 거에서 음의 높이와 낮은 거를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피아노는 보통 88개의 건반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간쯤에 위치한 여기 초콜릿바 2개, 첫 번째에 있는 이 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게 가운데에 이제 있다고 해서 가운데 도라고 하거든요. 개 이름을 도레미파솔라시도 해서 개 이름을 많이 부르게 되는데, 이 가운데 도를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갈라주는 좋은 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높은 음자리표라고 하는데요. 높은 음자리표. 이게 왜 높은 음자리표냐? 이 음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올라가는 표시를 위주로 그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약간 C자 거꾸로 놓은 것 같은 표현이 있죠. 요렇게 생긴 거. 요걸 낮은 음자리표라고 하는데 오늘은 하진 않을 거예요. 이 표가 되면 이 높은 음자리표로부터 어느 정도 내려가서 이 낮은 음역대를 커버를 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낮은 음자리표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오늘은 높은 음자리로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음자리표보다는 높은 음자리표를 굉장히 자주 보시게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음자리표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런 표시라던가 뭐 이런 표시들이 있게 돼요. 이거는 그 조표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하면 이걸 도라고 하거든요. 개 이름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해서 음이 배열이 되게 되는데, 이 도라는 개 이름으로 도도솔솔랄라솔 이렇게 노래가 부를 수도 있지만, 이 기준이 되는 이 도라는 음이 다른 음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레로 한번 옮겨볼까요? 미가 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어떤 뭐 노래방에 갔을 때도 그렇잖아요. 키를 올린다고 했을 때 낮은 음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나는 높은 음도 이제 가능할 것 같아. 음을 전체를 노래에 그 기준이 되는 음을 올려줌으로써 전체적으로 노래가 고음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런 조표가 붙을 때는요, 이 노래의 기준음을 정해주는 일종의 좀 길잡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도도솔솔랄라솔 하면 이 음을 기준으로 한 거고, 하면 이 음이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걸 바로 조표라고 합니다. 이런 거 지금은 다 이해를 못 하셔도 되고 조표라는 게 있다. 이 악보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는요. 보통 박자표라는 게 이렇게 붙어요. 밑에 이제 분모에는 4, 뭐 위에는 4 아니면 3, 2, 뭐 8분의 6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런 기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곡을 빠르기가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정해졌다 그러면 이 곡의 어떤 간격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4분의 4박자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4분음표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4분음표라는 거 한 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박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는 식으로 요 4분음표라는 거를 갖다가 요 한 마디 안에 4개를 넣는 거야. 요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4개라는 게 일종의 이 곡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4박자씩의 간격을 두면서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끊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떴다 떴다 비행기 하면서 제가 요게 지금 4개씩을 기준으로 주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곡에 어떤 규칙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박자표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 악보를 보실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게 템포, 얼마나 빠르게 하는가. 그 다음에 이 음이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존재를 하는가를 나타내주는 음자리표. 그 다음에 이 곡이 이런 어떤 기준이 되는 음을 토대로 해서 이 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조정해주는 이런 조표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곡이 이런 빠르기 내에서 어떤 음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어떤 규칙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가 이걸 알려주는 이제 박자표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이제 붙은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자, 이 높은 음자리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 음자리표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이 개 이름을 솔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 이름을 얘기할 때 얘가 시작을 도라고 하거든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 배열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음자리표를 이제 솔 높이에다가 기준점을 두고 그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 줄에 딱 걸려있는 음이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기준점이 되는 음을 바로 도라고 하는데 이 음자리표 밑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린 다음에 짝대기를 딱 그어주면 바로 이 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줄에 걸려 있는 거에서 하나 내려간 줄에 이 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을 이제 순서대로 배열할 때는요. 도를 해서 이렇게 줄에 걸려 있게 해서 도라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줄에 걸려 있으면 다음 음은 칸에 진입하게 돼요. 여기 밑에 칸은 없지만 이제 이게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레가 되는 거예요. 레. 그 다음에 칸이 있으면 다음 음은 이제 줄에 또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미가 되는 겁니다. 미. 그 다음에 줄에 걸렸으니까 얘는 칸에 들어가게 되겠죠? 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줄에 걸리죠? 그래서 솔이 돼요. 솔. 그러면 아까 음자리표를 시작했던 요 기준점이 되죠? 그래서 사실 얘를요, 영어로 하면은 솔을 영어로 했을 경우에 G가 되거든요. 그래서 G, clef. 높은 음자리표, 솔로 시작하는 음자리표야. 요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 알려드려요. 그럼 줄에 걸렸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칸에 또 진입하겠죠? 그래서 라가 되고요. 다음에는 요렇게 줄에 진입해서 시가 돼요. 그리고 요렇게 되면 또 칸에 들어가면서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요, 이 도로 시작해서 다음에 다시 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는 음은 요 두 번째 음의 체계를 그대로 따라가서 다시 레가 돼요. 레. 그럼 그 다음 음은 칸으로 올라가겠지만 미가 되고요. 파, 솔, 라, 시, 도. 이런 식으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하면서 8칸의 간격을 가지고요. 요거는 전문 용어로 또 옥타브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부터 이 도까지 하나의 간격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이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검은 건반이 끼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 중에 이런 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음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건반으로 오른쪽으로 가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걸 샵이라고 합니다. 샵. 그래서 이 검은 건반을 표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도 앞에다 그리시는 거예요. 샵을 이렇게 그리시면 요 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레라는 음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가면 얘는 샵일 테니까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요렇게 하고 플랫을 그려주면 레 플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림표가 돼서 얘는 플랫 혹은 내림표, 샵은 반음 올림표. 그래서 피아노상에서는 올라간다는 건 계속 오른쪽으로 간다는 개념이고요. 내려간다는 건 왼쪽으로 가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악보상에서 요 정도만 읽으실 줄 알아도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렇게 줄칸줄칸으로 가는 거구나.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 이제 악보 읽는 게 시작이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께 정보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걸 토대로 해서 악보 읽는 시야를 점점 더 넓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익한 악보를 읽는 정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